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2권 가운데서 이제 1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은 대전 서구의 수통골 계곡입니다. 이 위에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 위에 가만히 있어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 이 붉은색 비슷하게 나는 이 책이 죽천 박정량 대감이 쓴 6권의 책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 신사유람단을 가고 미국에 가서 초대 주미공사로 한미외교 관계를 텄던 그때의 일기들이 기록돼 있어요.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쓴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머물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그때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쓴 일기에 따라서 매일 쓰셨어요. 매일. 그것을 뭐 다는 못 옮기고, 또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우니까 번역이 될 만한 거 발췌해 가지고 뽑은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독서 프로젝트는 75부작입니다. 75부작 가운데서 지금 12부를 읽으니까 27부작을 읽고 있는군요. 예.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 이거 시청하면 좋습니다.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 더 좋고요. 우리나라가 4대 열강의 그 각축 속에서 미국 쪽에 국교를 트고 미국의 정치제도와 문화교육제도를 수용한 것은 박정량 대감과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저거 하심이 초창기에 그것이 지대하게 관계가 있어요. 박미소 어린이랑 지금 수통골 계곡을 가는데 아직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저 치마 밑에 뭐 옷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애기예요, 애기. 예. 제 미국에 있는 손녀딸하고 동갑이죠. 예. 아주 깜찍하고 3권 시작할 적에는 또 올 거예요. 와서 3권 시작할 때 우리 현규도 그렇고 미소도 그렇고 이걸 읽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병상에 놓으신 환우들을 위하여 책을 보기가 어려운 연세가 많은 노안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작가가 책 읽어드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권 12부 조미 수교의 물꼬를 트고, 예, 이 부분이 길겠네요. 예, 영상이 한 번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작은 제목, 워싱턴 광장 가슴 아픈 환국명령, 행망 배례와 박정량의 태극기, 의회 민주주의와 미 국회의사당, 민주주의에 대한 아득함, 면도와 수염, 변수와 월남의 만남, 서재필과 월남, 조선주재 청북공사 원세계와의 논쟁, 고종임금이 월남에게 내린 치하, 죽천의 보람찬 기쁨, 넋을 잃은 월남. 예, 12부가 이게 또 이번까지만 길면 다음부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 책 중에서 일부를 찍어 가지고 놓은 건데, 아마 별도로 촬영 기사가 없으니까 혼자 찍으니까 그런 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워싱턴 광장. 어느새 햇살이 밝다. 저 멀리 미 의회 의사당 건물이 또렷하다. 우리 주상전하 만세삼창 어떻습니까? 김노미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주상전하 만세. 모두가 복창한다. 주상전하 만세, 만세, 만세. 웃고 떠들고 덩도 큰 어깨 흥도 추고, 이번에는 조선왕실 만세다. 다음 조선 백성 만세를 부른다. 한참을 신바람나게 광장을 헐보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순간 일이 터졌다.
마귀 잡으러 눈덩이가 날아오는 것이다. 아, 돌멩이도 날아온다. 눈덩이와 돌멩이는 미국 아이들이 던진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국 아이들이 이상한 차림의 조선 사람들을 보자 호기심에 돌을 던진 것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으나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아무리 말려도 쫓으면 도망가면서 던지고 다시 따라오면서 또 돌을 던진다. 아이들은 붙잡을 수도 없이 약삭빠른데 계속 돌파매질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커지는 순간 어디서 왔는지 순간 미국 순경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몽땅 붙잡았다. 다가가니 이 아이들은 잡아가서 처벌을 할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란다. 아이들을 들고 경찰이 떠난 후에 월남은 급히 그 뒤를 쫓았다. 손짓 발짓 서툰 영어로 우리는 조선에서 온 주미공사 일행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월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한다. 더구나 오늘은 봉정식을 마치고 나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 아이들을 풀어주시오. 호기심 다치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풀어주십시오. 경찰은 말보다 표정으로 조금씩 이해를 하는 모양이다. 보세요. 조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 공사가 부임해 제물포에 와서 마차를 타고 한양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육두질을 했습니다. 육두질 뭔가 아세요? 접견사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죠. 접견사는 급한 김에 저것은 조선의 인사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한양의 당도에 공사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공사들은 마구잡이로 육두질부터 해야 됐습니다. 조선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한 거지요.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마는 아이들이 돌 아니라 육두질을 해도 조선의 아이들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웃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허리를 잡고 웃으며 말을 알아들었다. 그때 죽천을 비롯한 일행이 뒤쫓아 들어온다. 말이 통합니까? 예, 잘 안 통합니다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 거요? 아이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지요. 죽천과 이완용도 거들었다. 마침내 경찰이 알아듣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치하한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서는 알기는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봤어요. 천국에서 영약 3단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기사도 봐서 알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조선공사 일행입니다. 이 어린이 공사님이십니다. 그러자 경찰 고위 간부까지 나와 알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임명장 제출하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아이들을 널리 이해해 주신 이 일이 된 셈이로군요. 정말로 그렇고 이해심도 많은 나라입니다. 조선에 대해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원래는 단박에 풀어주지 못할 일이거든요. 앞으로 조미 양국이 좋은 세월을 맞을 것입니다. 징조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경찰서를 나선다. 이래저래 기분이 참 좋구만. 일행은 점으로 향했다. 근데 막상 점에 들어오니 걱정이 앞선다. 천국이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죽천이 다시 피곤해한다. 걱정 마세요. 죽이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도 같으나 일단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죽천도 각오를 단단하게 하였다. 공사는 자국법에 따른다 했으니 나는 조선의 국법을 따라 상벌을 받을 것이 조미 수호조약입니다. 걱정 맙시다. 다음, 가슴 아픈 환국 명령. 이야기를 확 줄여서 오늘은 미국에 온 지 11개월하고 열흘이 지난 1888년 11월 19일이다. 미국 초대 공사 박정양 일행은 이제 미국을 떠나 조선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다. 오나가나 찰거머리 같은 영약 3단지 초대 공사의 공무 수행에 계속 발목을 잡은 탓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11개월여가 지났고 재물번호를 떠나 배에 오른 지는 1년하고도 이틀이 지나갔고 워싱턴에 도착한 지는 11달하고 열흘이 지난 오늘 죽천과 월남은 귀국 환국차 워싱턴 정거장에 나와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고종은 박정영의 소환을 받아들였다. 천국의 강력한 소환 요청에 더 이상 박정영 공사 일행을 워싱턴에 둘 수가 없게 된 까닭이다.
죽천은 무명의 벼슬아치도 아닌 풋내기 서기관 이하영을 공사 대리로 앉혀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워싱턴을 떠나야 한다. 1년 만에 돌아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할 일 많은 미국에서 정신없이 보낸 1년의 세월은 털을 잡기에도 부족하였다. 나그네가 정처를 정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이 점의 월세로 머무는 주미공사는 없었다. 그러나 첫째는 국서봉 이고 다음은 공사관으로 쓸 장소를 물싹히 정하는 일인데 겨우 털을 잡나 했더니 불식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다. 천국은 끝끝내 영약 3단 위약이라고 죽천 일행을 건건 미국에서 쫓아내려 안간 힘을 써왔다. 여기에는 월남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퇴출 요구를 곁들였다. 국내 정정은 여전히 불안정한데 천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밀려와 할 수 없이 고종은 이완영과 월남과 하인 김노미까지 워싱턴에서 쫓아내라 요구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1년의 워싱턴 근무는 모든 것이 시작 단계라 안정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공사관 건물부터 새로 살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건물로 새로 살 게 아니라 우리 건물로 사들여야 하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착잡하고 어두한 마음으로 이렇게 워싱턴을 떠나 다음날 시카고, 여기서는 시카고라고 써는 미네소타주 시카고에 도착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요? 첫째, 미국을 떠나라. 둘째, 조선에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 어쩌라는 건지 떠나기는 해도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죽천에 대한 천국의 요구다. 미국을 떠나되 조선으로 돌아오지도 말라는 것이 죽천에 대한 요구다. 제3국으로 나가라는 얘기니까 일본에서 귀국하지도 말란 뜻 같아요. 출발에 벅찬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할 일 많은 미국에서 할 일을 못하고 쫓겨가는 신세. 문제는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일단은 일본으로 가라는 암시다. 다음, 행망 배례와 박정량의 태극기. 돌이켜보면 국서봉정 이후 공사단이랑은 연거푸 사람을 만나 오반, 석반, 야반이 가장 많아 누구와 언제 몇 번이라고 다 셀 수도 없이 바빴다. 중요한 일정 중에는 매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행망 배례, 주상전하께 절과 예배를 드림, 행망 배례가 있어 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 처음은 국서를 마치고 공수봉정을 마치고 열흘이 지난 1887년 12월 15일, 이거 음력인가 보네요. 즉 1888년 1월 27일 아침이다. 다 모이시게 죽천 일행을 불러 모아 첫 행망 배례를 시작한 것이다. 이미 어제부터 행망 배례 준비를 하였다. 우리가 여기 와서 정신이 없다 보니 주상 전하께 배례를 올리지 못하였네. 이제 봉정식을 마치고 오늘이 처음 맞는 보름날이야. 우리는 응당 초하루 보름이면 주상 전하께 배례를 올려야 하네. 그래서 첫 행망 배례를 올릴 준비를 한다. 죽천은 한양을 떠나면서 태극기도 받들어 가지고 왔다. 예, 이게 박정행의 태극기라고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전의 어진 또 모시고 왔다. 상석의 어진과 태극기를 나란히 걸고 행망 배례가 시작되었다. 죽천이 배례주다. 삼배를 마치고 이제 죽천이 상 배례문을 낭독한다. 전하의 은총을 힘입어 조선을 떠난 지도 90일이 가까워 석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조미수호조약이 결실되어 신임장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소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미흡하노와 이제 미국과 공사관계 천문을 열었사오니 모쪼록 성심이 충만하셔서 양국 간의 영원한 우호 협력 관계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해 주시옵소서. 소신들은 전하의 성심을 받들어 재미기간 내내 죽도록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로써 영원무궁한 조미 협력 관계의 거대한 역사의 장이 열리고 무수한 조선 백성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오가며 상호 양국 간 신뢰와 우위의 굳센 터전을 잡게 도와 주옵소서. 옥체 강령하옵시며 왕실이 안녕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죽천에 상배례문을 올리는 낭송이 있고, 이어서 모두가 서쪽을 향해 조선과 주상전하전에 다시 삼배를 올린다. 배례는 이처럼 죽천에 상배례문 봉송 후 삼배로 마쳤는데, 마치고 나자 죽천이 경로했다. 김놈이 가서 봉골레를 가지고 오게나. 소리를 쳐 가져오자 엎드리라고 부르령이다. 어디라고 행맹발을 올린다는 우리가 키득거리고 웃는단 말인가. 불경의 죄를 물어야 하니 곤장을 칠 것이야. 갑자기 긴놈이 곤장을 맞자 배례장은 찬물을 끼얹듯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배례 중에 누군가의 생리 실수까지 있었고, 이에 그 김놈이가 웃어버렸던 것이다. 행망배례는 우리가 여기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은 우리의 본분일세. 어디로 감히 킬킬대고 웃는단 말인가. 누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선 앞으로 초하루 보름이면 내가 제일 먼저 상배례문을 냉송에 올릴 것이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등 각자의 배례문을 준비들 하시게. 다음 차에는 이완영, 그 다음은 월남, 이하영, 이런 순서로 준비들 하시게. 또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곤장 정도로 봐주지는 않겠네. 죽천은 조상전하의 강령과 왕실, 월남은 교육, 이완용은 외교, 이하영은 경제, 이채영은 과학문화 발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내내 엄숙한 행망배례는 단 한 번도 차질 없이 올려지기도 했었다. 몇 번이었던가 일행은 알렌의 요청으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처치에도 갔었다. 참 낯이 많이 설고 희한한 광경이나 기도를 하려면 눈을 감아야 하는데 잘 감기질 않는다. 찬송가는 부를 재간이 없다. 설교는 들어먹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가자고 하니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다음, 의회민주주의와 미 국회의사당. 돌아보면 미국은 조선과 다른 것이 지천이다. 농사 지을 땅이 너무 많아 놀리는 땅이 무한대해서 조선과는 딴판이다. 농사를 많이 지을 필요도 없다. 미국은 이국 땅 전체 1년만 농사를 다 지으면 미국인이 2년, 3년을 먹어도 돼요. 알레는 미국은 천국이라 먹을거리가 넘친다면서 이것은 성경의 하느님 말씀대로 땅이 안식년을 지켜서 기름지다는 이야기다. 풀이 안 납니다. 밭을 맬 이유가 없어요. 풀은 저절로 안 나고 곡식만 저절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땅도 주의를 지키듯이 하는 것이죠. 같은 얘기다. 먹을거리가 없어 굶는 조선과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없다.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루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제도다. 대통령이라 부르는 왕을 선거라는 제도로 백성들이 직접 골라 세운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도 전쟁이 있었고 처음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마땅한 일을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레발렌다 대통령만 해도 4년에 한 번씩 뽑아 22번째 대통령이므로 자그마치 88년 전부터 왕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고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제도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있어 직접 선거가 아닌 대의원 선거제도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4년 후면 그만두거나 잘하면 한 번 더 4년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 조선과는 극명하게 다른 정치 문화였다. 백성이 어찌 감히 왕을 올리고 내린단 말인가. 도대체 어리둥절하다. 그러므로 왕이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조선과 반대다. 있을 수도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왕이 후궁을 줄줄이 두고 대궐을 치장하고 호의호식한다면 국민은 왕을 쫓아내는 탄핵제도도 있다고 한다.
월남은 모든 것이 조선과 다른 것 중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참 생소했지만 그것이 참 좋은 제도라는 공감을 얻었다. 대감마님, 민주주의가 좋은 것 아닌가요? 죽천의 의중을 떠보려 하다 실패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는 것이요. 집집마다 똑같이 살 수가 있는가? 이보게 월남. 급한 생각일랑 하지 말게나. 듣고 보니 죽천은 월남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본 것이 뻔하다. 그러나 조선공사로 온 신하들 입장에서 가볍게 맞다 하며 맞장구를 치는 경솔함은 옳지 않다는 논리 같다. 이런 제도를 누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미국은 이미 영국적 사고를 하던 선조들이 개척하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는가? 월남은 더 이상 들추지 않고 1년 내내 미국의 정치제도와 선진문화, 기술 개발과 국민의식에 대해 말없이 세세하게 살피며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문제는 매일 심도 있게 분석하느라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어도 잠들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자면서도 매일 새로 접하는 미국 문화 분석이었다. 잠결에도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공사 석기관으로 와서 국기를 뒤집을 발상은 건방진 월권이다. 하여 생각만 할 뿐 죽천의 말대로 드러나지 않고 죽천이나 이완용, 이하영, 김재현, 김놈이나 이원용도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전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일이다. 육조와 성정원 제도는 그런대로 조금은 비슷하나 특히 뿌리가 다른 것은 미국의 의회 제도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포토맥 강을 건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인왕산 모양을 하고 둥근 지붕이 인왕산 정상에 솟은 바위처럼 거대한 흰색 석조 건물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다. 국회의사당은 조선에서는 어디에도 끼워 맞춰볼 재간이 없는 제도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수도를 워싱턴으로 옮겨 새로 만들면서 서구 유럽에서 미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 개척 정신에 따라 끝없이 넓다 못해 지구의 절반도 넘는 서쪽 편 태평양 쪽을 바라보게 지었다. 건물은 워싱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고 웅장하기 1등이다. 국회의사당 앞은 폭이 넓은 길을 벌판처럼 길게 500m 폭에 3km를 내고 포토백강을 가로질러 무한대 서쪽으로 달려가듯 지구를 바라보는데 오른쪽에 백악관을 짓고 왼쪽 강맞전 쪽에는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을 옮겨오자는 주장을 코가 납작하게 기어들어가고 남북을 통일한 제16대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지어 마주보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될 것이나 워싱턴은 네모 반듯할 정도로 사방이 40리가 가량 되는 도시다. 그 십자가 도시 그 얘기예요. 워싱턴의 중심은 어딘가? 우리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인 것처럼 응당 대통령궁일 것이나 실제로 중심은 국회의사당이다. 나라가 하도 커서 각 주마다 자치정부를 세웠고 자치정부마다 주지사를 두고 각 주마다 상하의원을 두었으되 중앙정부 국회의사당은 중앙행정의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것이다. 의회는 중추원과도 다르고 기로소도 아니고 영돈령이나 판동령도 아니고 조선에서는 비슷한 제도 자체가 없어서 대선원도 사관원도 다른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국회의사당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할 1년 살림계획을 심사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철저히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여 잘못된 방법을 뜯어고쳐 법이라고 불러 법을 제정한다는 것으로서 희한하기 짝이 없는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한 곳이 미국이다. 일본은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막막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왕도 없이 국민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완용, 이하영, 이첸 등과 수없이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아득함. 자네는 이해가 가나? 집중공격은 왠지 월남에게 쏟아졌다. 말이 안 돼. 백성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핵심을 잡아낸단 말인가. 모두들 말을 해보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보다야 죽천 대감마님이 아실 일이지. 대감마님은 미국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미 다 알고 오셨단 말이야. 그러나 대감마님께서는 입을 못 열게 하시자는가. 실제로 죽천은 함구령 비슷하게 엄명을 자주 내렸다. 우리가 할 일이나 하세.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적 조용한 성격의 이채연도 의아해했다. 죽천의 속내는 다르다.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 방식이 있고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의 방식이 있다네. 여기는 미국이야. 우리는 조선 사람일세. 다만 우리는 미국과 조선이 의좋게 지내도록 교각만 잘 세우면 될 일이야. 하지만 월남은 안다. 죽천의 생각 속에는 월남이나 일행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생각이 응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고 할까? 안진방이가 올려다 봤자지. 미국은 우리가 바로 받을 문명국이 아니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받을 것만 받고 말 것은 말아야 되는 나라야. 월남의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나 깊어지는 것이 반역이거나 역모가 된다면 치워야 마땅한 생각이며 오로지 미국을 알아야 서기관다울 것이라는 학문적 접근이다. 다음, 면도와 수염. 미국과 조선의 다름의 차이. 1888년 4월 8일. 숫자롭네요. 워싱턴의 봄날이 따뜻하다. 1854년 일본이 미일 수호조약 기념으로 포토맥 강변과 서편 호숫가에 심은 벚꽃은 훗날 1920년대 일이라 아직은 그 벚꽃이 아니지만 드문드문 하나마 꽃망울이 터져 화사한 날이 있다. 일행은 워싱턴에서 16길 포토맥강을 건너 왼쪽에 조성된 안릉돈, 엘링턴입니다. 엘링턴, 안릉돈이라고 했어요. 국립묘지 참배차 왔다. 안릉돈은 미국 독립과 국권 보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의 선영의 묘지이다. 조선에 왕릉이 있다면 미국에는 안릉돈이 있다. 다른 것은 왕릉이 왕실의 능이라면 안릉돈은 국민의 능이라고 할 묘지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가 있을까? 아예 공기부터가 다르다. 이 공기는 조선 왕릉의 공기와도 다른 맛이다. 안릉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척 인상적이다. 얼마나 깨끗한지 하도 이상해서 월남이 안내를 책임진 윗사람에게 물어도 보았다. 직원들이 참 단정하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무심코 한 말에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우리 안릉돈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매일 면도를 4번씩 합니다. 예? 아니 왜요? 면도를 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합니까? 우리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예절이며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은 누구나 하는 거지요. 2번도 어지간하면 하는 것이고 3번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하자는 더 하는 거지요. 올라면 넋이 나갈 판이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이나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똑같다. 그러나 조선은 수지 부모는 불효다. 그래서 머리나 수염을 자르면 조상을 자른다고 보아 수염을 기른다. 극과 극일세. 올라면 놀란 티를 숨기면서 슬그머니 수염을 한번 쓸어내렸다. 수염이 엉클어졌다. 수염이라도 가지는 하여 한 올도 엉키지 않게 하루 4번은 거울을 봐야 되겠구나. 다음, 변수와 월남의 만남.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대로 얼마나 미국에 머물지 몰라 가슴을 조이며 마음 편치 못한 날들이었다.
천국이 집요하게 박정현 일행을 문책하라고 고종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가운데 무더운 한여름 어느 날이다. 하루는 행망배리를 마치고 마음을 비우며 쉬고 싶었는데 누가 찾아와 월남을 보자고 한다고요 밖으로 나갔다. 미국은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공사관은 바로 행명배례가 있는 날이 우리만의 휴일인데 누가 찾아왔다는 건가 하여 나 밖으로 나온 것이다. 저쪽 모퉁이에 돌아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가 보세요. 공사관에서 고용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으니 처음 보는 동양 사람인데 영어를 아주 잘한다는 것이다. 모퉁이를 돌아와 보니 청년이다. 몸이 마르고 모자를 눌러서서 누군지 짐작이 가지는 않고 분명 동양인이고 언뜻 봐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나를 찾았습니까? 예. 월남 선생님 되시죠? 과연 조선 말이다. 누구신지요? 모자를 눌러서 얼굴도 잘 안 보이지 않고 꿈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낯이 설다. 저 조선 사람인데 저쪽 공원에서 잠깐 배워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다. 공원으로 오자 모자를 벗으며 저 변수라 합니다. 말로만 깜짝 놀랐다. 누구요? 보빙사로 왔던 그 변수 선생 맞습니까? 그리고 변수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사연은 피차가 안다. 그 후 변수는 어디라고도 않고 대학에 들어가 1학년이라 했다. 전공은 농학인데 고생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 같지는 않지만 향수병에 시달리다 못해 잠을 못 자서 밤새워 공부만 하다 보니 몸이 이렇게 야위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온 것을 말하지 말아달란다. 몇 번을 와서 맴돌다 잡히면 어떡하나 싶어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생각다 못해 공사님을 찾아 뵙는 것이란다.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도 월남 선생님을 찾아 뵙는다는 것이다.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도 다녀오고 홍영식과도 교분이 두텁고 하여 박정환 공사님보다는 사적인 만남이 좀 낫지 싶어 월남 선생을 찾았다는 얘기다. 그래도 그렇지 잠을 자야 되지 않아요? 예, 잠이 안 옵니다. 처자식 두고 떠나 도무지 연락도 안 되는 이 타국에서 죄인이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한스러워 몇 번을 죽으려 했으나 그도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공부는 제법 하지만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알만해요. 아니라도 우리가 변수 선생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 일본군을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보니 조선에 진 죄가 너무 크지 싶지만 새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지금같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판국에 얼마나 요긴한 일꾼인가도 생각되고요. 어쩌면 공사님 배워도 될 듯한데 생각이 어때요? 깜짝 놀란다. 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공사님은 공인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보고도 잡아들이지 않아도 문대고 잡아들여도 편치 않으실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저를 만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모자는 그렇게 큰 걸 쓰고 다닙니까? 하늘에 지은 죄가 큽니다. 처자식과 생리 버리고 나라에 지은 죄가 크니 얼굴을 들지 못해 이렇게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서 학교 갈 때 빼고는 항상 쓰고 다닙니다. 아, 정말 딱합니다. 우리 공사관에 가면 맛은 떨어져도 말 같지도 않지만 김치도 있고 된장도 먹는데 이거 이렇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으면 더 아플지도 몰라요. 아직도 쳐다보면 김치, 된장 냄새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 보면 꿈이에요. 언제 저 같은 사람도 처자식과 나라의 사람 노릇을 할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며 삽니다. 아, 교회를 나가는군요. 제 양아버님이 천주교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 힘으로 버티고 삽니다. 배웠으니 가야겠습니다. 총각처럼 짧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선다. 돌아서다 하다니 불안초조가 심한 신경성 향수병이 대단하구나 싶다. 아니요, 나 오늘 괜찮으니 여기가 나쁘면 저쪽 골목을 지나가면 로건 서클이라고 해서 또 둥그런 공원이 있어요.
내 시간은 괜찮으니 영 불안해 보이는데 그리로 옮겨 얘기라도 더 하다 갑시다. 가까워요. 여기서 자리를 옮겼다. 그래, 공사관은 이제 뿌리가 내렸습니까? 뿌리가 아직도 흔들려요. 영약 3단이라고 모르겠지만 천국이 갈수록 흔들어대놔서 건물도 새로 사고 그래야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그때 전하께서 아예 이번처럼 결단을 내려 보빙사가 아니라 공사를 파견한 것이 시기적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좋았지 싶은데 실기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은 언제 알았어요? 진즉 알았습니다. 제독 아버님께서 조선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는 신문이 있으니까 천국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농학부에 다닌다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교육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이 교육학인데 농업교육학 쪽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언젠가 세상이 변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나라를 위해 무엇을 바쳐 죗값을 치르고 사람답게 살까 하다가 정치학은 아예 내던지기로 마음먹고 과학이나 교육학이나 생각하다가 농학을 선택했으나 실은 교육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게 배우지 못한 나라의 서름이니까요. 교육학은 내가 지상 최고의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생각이 많아요. 하기야 농학이 좋습니다. 농학이. 우리 농사라는 것은 부자인 척해도 미국 가서 보니까 텃밭 자랑과 다를 게 없어요. 일단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교육학에 도전하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 부친께서 저를 위해 너무 큰 정을 주시니까 우선 양 부친의 추천대로 농학을 마치고 나야 여기 정착할 영주권이 안정될 것도 같고 해서 그나저나 저의 이 향수병이 늘 문제입니다. 올 겁니다. 언젠가는 변선생 같은 분이 나란 일에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글쎄요, 오면 좋지만 마음 조이다 월남 선생님이라도 뵈니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나아져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공사관이 천국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한 것도 다 나라의 시련입니다. 이겨서 때가 오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봐야 하겠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날지 약조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올 겁니까? 우선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세요. 허락하시면 내년 여름에라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소라도 알려주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수록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다 공사관하고 또 다른 민족의 뿌리를 심는 작은 씨앗으로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 솔직히 월남 선생은 이러실 줄 믿었으나 마음이 안 놓였어요. 이제 알았으니 여기는 여름방학이 길어요.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자 알아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인천 가서 우체국 찾는다고 우체국 짓는다고 정황이 없어. 그때는 지금 3일 천안 때 얘기예요. 우체국 짓는다고 정황이 없어 속내를 모르는데 내가 모신 금석 홍영식 대감 연류로 인해 사실 나도 반은 죄수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월남 선생만이 제 심정을 알 것 같아 찾아온 거죠. 그건 알겠고 서강범하고 아마 조카 학렬인 것 같은데 서재필 알지요? 서재필도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일본으로 갔다는 변 선생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일본도 전혀 눈치를 보는 터라 서재필이나 서광범이 일본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 왔는지도 모르는데 서재필 호입니다. 송제 행방은 혹 몰라요? 송제 나리 행방은 몰라요. 미국으로 왔을 것 같기는 해요. 더구나 서광범 대강은 보빙사로 미국에 왔었으므로 미국에 밟고
둘이 친한 사이니까 저도 미국 어디 있나 싶지만 여기는 비공식 연줄은 밤중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면 아마 공사관에 와보고 싶은 심정은 저하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맞아요. 그러나 안 좋으면 때가 옵니다. 송재보다 변 선생이 3, 4세 연상이지요? 그래서 혹시 싶어 물은 겁니다. 돌아보면 가슴 아픈 만남이다. 그 얼마가 지나 월남은 죽천에게 변수 얘기를 꺼내 눈치를 살폈다. 아, 이 사람아 그냥 보라면 어떻게 하자는 겐가. 죽천이 아쉬워한다. 어디 살고 무슨 대학인지도 모르고 그저 농학부라는 것만 안단 말이지. 허허, 역수말리에서 제가 무거운 들 만나 죗값을 물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회개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방도가 없다. 변수 묘소는 지금 아직도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미국의 천주교 재단에 이 변수 선생의 양아버지가 해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양아들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묘소에서 미국인 관리인하고 찍은 사진이 여기 있네요. 예. 캐슨 신분의 캐슨. 다음 서재필과 만남. 무더위가 개성을 부르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대비가 쏟아져 내린다. 변수가 다녀가고 꼭 보름이 지나 역시나 행망배례를 마치고 모처럼 시원하여 배불리 먹고 누웠는데 변수 때처럼 또 누가 보자고 한단다. 문득 스치는 느낌은 서재필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큼지막한 우산을 쓰고 우중에 서재필이 찾아온 것이다. 아니 이런 그렇잖아도 내가 이상하다 했더니 서선생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비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쪽 로건서클이 좋아요. 둘이 만나는 것이다. 로건서클은 나중에 우리가 그 대사관 건물을 사는 거기가 로긴서클이에요. 로긴서클로. 피차 말만 들었지 초면이 맞습니다. 월남 선생은 제 장형님 연세십니다. 제가 15년이 아래일 것입니다. 따져보니 1864년생, 서재필이 14년 연하다. 변수가 찾아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할 말이 많다.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변수가 했던 바로 그 속내를 피차 터놓고, 조선에 지금 이 상황에서 월남 선생 같은 위치 없으십니다. 그 일 갑신정변 얘기예요. 그 일에 가담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일본도 다녀오셨고 미국에도 오셨고 개화주의를 시면서도 수국 기득권이신 죽천 대감 쪽이나 우리네 같은 급진 개화파의 중간에 딱 서신 분. 저는 이 점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즉 온다 했지만 펜실베니아주 웰크스베이시에 있는 해리 힐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서 여기가 한 2천리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시요? 졸업은 언제 합니까? 졸업반입니다. 여기 저 아래 컬럼비아 대학 예과에 들어갈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등학교 얘기예요. 고등학교를 24살에 졸업한다 소리예요. 이제 대학교를 24살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건 그렇고 내가 변수 선생한테도 한 말이지만 우린 지금 배워야 합니다. 무엇 하나 대단한 것 같지만 세계를 올려다 보는 게 없어요. 연락처는 알아두나마나 너무 먼 곳이다. 그리고 만난 사실은 변수와 마찬가지로 내놓고 말할 수도 없다. 이상한 것은 죽천이 이 사실을 알면 또 뭐라고 할지. 전에 변수의 경우도 말과 속내는 다를 것도 같은 것이 이에 대한 판단은 못하겠다. 죽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어려운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죽천은 대한민국의 공사입니다. 변소와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역적 주모자들이에요. 그 홍영식, 김옥균 다 죽잖아요. 또 박영렬 다들 저 난리가 나는 그 대역죄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으로 쫓겨와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잡히면 공인으로서 박정양 공사는 국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관에도 못 오는 거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변소는 거기서 서재필, 서광범 밑에서 무슨 훈련 대장인가 뭐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을 끌어들여 오는데 그 변수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재필이나 변수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공사관을 잘 못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공부를 마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사는 수밖에 없다는 말로 마치고 서재필을 보냈다. 역시나 내년 여름쯤 졸업하고 어차피 워싱턴으로 온 생각이기도 하다니 그때 만나자 하고 헤어진 것인데 이제 그런 약속을 다 허사로 돌리고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드디어 미국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사관은 더욱 깊은 정막에 쌓였다. 이하영 공사 대리는 우리가 떠나도 반드시 행망배리를 잊지 말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무거운 발길로 한국길에 접어든 것이다. 1888년 12월 24일 일행은 일본에 당도하였다. 도쿄까지 15일이 걸렸다. 죽천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국은 아예 죽천의 입국마저 거부했다. 파직하고 국내에 들이지도 말라는 억지 때문에 죽천은 일본에서 70여일을 대기하다 뒤늦게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일행만이 먼저 귀국하여 고종임금을 아련하게 되었다. 출국 전 용안을 뵙고 두 번째 떠날 때는 감히 올려 뵙지 못한 고종임금의 용안을 월남은 잠시나마 이제야 바로 보았다. 얼굴이 동그랗고 넓고 입가에는 미소가 감도는 인자한 모습이 어진보다 더 친밀하다. 다시 보니 1월 오병병도가 눈에 들어온다. 해, 달, 오악, 국토, 파도 그리고 양쪽에 붉은 소나무 홍송이 두 그루씩이다. 많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을 흐트려서는 안 될 시간이다. 예, 조선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가면 이 서재필 동상이 있습니다. 서재필의 날도 있어요. 미국에 워싱턴에는 서재필의 날도 있어요. 서재필 선생. 조선주제 다음이요. 조선주제 청국공사 원세계와의 논쟁. 조신들 미국에 다녀와 전화를 배웠습니다. 고생들이 많았소. 그래 미국에서는 잘 대해주던가요? 고정 앞에 3배를 올리는 월남은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표정을 누리려 해도 급한 것이 동경에 남은 죽천의 귀국 문제로 가슴이 졸여든다. 예, 미국은 참 착한 심성을 가진 점잖은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천국 문제 빼고 달리 마음이 상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국이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우리 조선과 미국은 상호 설린 관계 고치기에 일점 의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월남이 모처럼 전하께 올린 말이다. 그래, 맞아요. 천국이 문제인데 사실은 일본이나 알아서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 때를 기다려 월남이 말했다. 죽천대감이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만일 끝내 죽천대감이 귀국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미외교는 실패라고 볼 천국입니다. 또 어렵게 닦은 대미외교의 그나마의 복도 잃게 됩니다. 급합니다. 전하하오니 전하께서 윤화해 주시면 제가 천국과 만나 이 문제에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라도 월남은 천국에서 안 좋게 보던데 월남까지 왜 그런답니까? 가서 따졌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월남은 자초지정 천국공사 장마를 만난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따지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질 수는 없고 가서 몸을 낮추고 일단 귀국하시게 하는 목적부터 달성해야 되는 것 같아 상당한 지혜와 자숙을 겸한 논쟁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소신에게 허락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고 월남은 노심초사 불철주야 오로지 죽천의 귀환을 위해 천국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월남은 천국은 미국만큼이나 큰 국토를 가진 나라올지다. 그러나 생각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예로부터 군자와 소인, 대장부와 졸장부는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릅니다. 땅은 적어도 대장부가 있고 땅은 커도 졸장부가 있다면 지금 천국은 군자의 나라도 아니요 천국답지도 못하고 조선만도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죽천을 묶어두자고 하는 생각은 대장부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공사 원세계와 이홍장 그리고 서기관과 그들의 참찬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죽천이 귀국을 위하여 영일 없이 뛰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뭐요? 죽천이 천국을 무시한 게 애교적으로 대장부란 얘기입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월남도 막 나갔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 것이요? 그러나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따지고 들었다. 하다못해 총칼로 전쟁을 해도 적국의 사신은 만나주고 별개로 봐줍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간 예교적 예의이며 한 형태입니다. 이게 없이는 무전전생이라는 손자병법은 거짓병법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죽천은 전쟁에서 적장이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역사상 수천 번 전쟁을 치른 천국의 긴 역사에서도 적장이 보낸 사신의 목을 친 예는 드문 일입니다. 지금 죽천의 귀국을 막는 것이 사신의 목을 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막기보다 대화로 합시다. 떳떳하게 돌아오게는 해야 합니다.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지 이대로는 천국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조용한데 당신만 이렇게 자꾸 나섭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공사한테 당신이 대들었다고 들었는데 대체 당신이 뭡니까? 예상했던 질문이다. 나는 죽천대감의 수하입니다. 어찌 부하가 장군의 아니에 무심하겠습니까? 문자 쓸 말 없어오나 용장이냐 지장이냐 덕장이냐고 묻는 고사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은 용장도 아니고 이건 졸장입니다. 애교에도 용치, 지치, 덕치가 있다면 덕치 애교를 간청드리자는 뜻이요. 이것이 배운 교훈이며 당연한 하인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원세기는 결국 주춤한다 보이더니 이것은 고종과 내가 풀 문제지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요.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전하를 만나 주세요. 만나는 거야 늘 만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 이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러기를 몇 번인가. 마침내 죽천의 귀국이 합의 허락되었다. 다음 고종임금이 월남에게 내린 치하. 고종은 월남을 높이 평하여 불러들였다. 어떻게 뭐라 했기에 내 뜻대로 하라고 합디다. 뭐라고 따졌습니까? 전하, 소순이 무슨 능이 있어 따지고 차시고 하였겠사옵나이까. 개게 빌고 사정만 했습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실은 원세기한테 들어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해 많이 썼어요. 그러니 이제 어디 마음 든 곳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좋으니 어디든 목사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면 깜짝 놀라. 아닙니다 전하. 아직 대감께서 입국하시기도 전 상전은 입국도 못했는데 부하가 어찌 벼슬자리에부터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예도 아니고 신인도 아닌 줄 아오니 하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하하 그래요? 당장 가도 됐지만 그럼 죽천이 귀국하거든 어디든 주목으로 나가는 걸로 하십시다. 결정적이다. 항공하오나 그동안 거둬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돌아오셔도 아니옵니다. 소신은 어디까지나 윗전 죽천대감께서 오라가라 해야지 감히 지어지 죽천대감을 젖히고 앞서서 전하의 분복을 바로 내려받겠습니까? 저는 죽천대감의 수하입니다. 하하하 그래요. 고정이 짐짓 놀라는 표정이다. 참 맞는 말만 잘도 하십니다. 오셔도 안 된다. 유심히 내려다보더니 그러면 장성한 자식이 있습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 내가 자식에게 표시를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다. 황공하옵니다. 장성하였으나 농사나 짓는 무지랭이라 벼슬길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그릇이 못되옵니다. 월남은 이런 지하에 이마저도 거절하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잊었던 승윤이와 승윤이가 떠올랐다. 그러나 죽천이 입국전이다. 더불어 죽천의 도움으로 전하의 성은을 가로채듯 받으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다. 하하, 죽천이 참 좋은 수화를 두었습니다. 고정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환히 꿰뚫어보는 모양이다. 칭찬하실 일이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소신이 배운 것은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성장 받을 때 잘해주면 호호 하하 하고 나중에 좀 불편하다 싶거나 기회다 싶으면 언제 보았냐는 듯이 팩 돌아서는 것은 소인배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모셨으면 어른이 부족하다 하여도 변치 않는 것이 수화의 도리이며 그것이 신의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달면 삼키고 좀 쓰다 싶으면 톡 뱉어버려서야 그것이 어찌 인간다운 자세라 하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해주시나 못해주시나 돌아서 변치 않는 것이 마땅할 바의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죽천대감께서는 시종 여상하시오니 소신으로서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정의 표정이 진지하다. 한참 후 알았습니다. 그럼 월남이 일본으로 가시오. 가서 죽천과 동행하여 모시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거든 죽천을 더 잘 받으시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집이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짐이 상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요? 하하하. 월남은 얼굴에 불을 퍼부어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전을 나왔다. 그리고는 다음날 지체 없이 말을 달렸다. 동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말을 몰아 달려야 한다. 이렇게 초량항에 돈 당도하니 나흘이나 걸렸다. 말이 지칠 정도로 달려왔건만 아직도 마음은 바쁘다. 그러니까 죽천이 일본에 발이 묶여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또 지금 일본에 가서 죽천대감을 만나 다시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실까 싶어 마음이 타들어간다. 무엇보다 마음 고생이 심하실 일이다. 원체 몸도 약하시다. 드디어 1889년 6월 20일 마침내 죽천과 함께 귀국하여 고정인공을 배활하였다. 몇 마디 인사말이 오가고 나자 고정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죽천은 정말 좋은 수화를 두었습니다. 죽천의 신하가 내 신하보다 낫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럴 경우 월남은 윗전과 동행하여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월남 말입니다. 이번 일에 월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압니다. 원세가 월남을 칭찬할 정도라면 적장의 부하를 칭찬한 것 아닙니까? 죽천 귀국을 위해 월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월남은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럴 수도 아니할 수도 없다. 아, 예, 미려한 수화일 따름인데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올곧고 정직하고도 참 야무집니다. 그런 신하를 둔 죽천이 부러워요. 전하, 제가 전하의 신하이거늘 어인 말씀이십니까? 월남은 전하의 종입니다. 모두가 전하의 신하일 뿐입니다. 하하하, 아닙니다. 월남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죽천 말만 들을 신하입니다. 월남은 더더욱 얼굴에 불을 퍼붓지만
부복하여 고개를 들 수도 없다. 소신이 어미 꾸짖겠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옵소서. 하하, 농입니다. 크게 오라 칭찬하려는 말입니다. 내가 월남을 주목으로 삼고자 어디를 가려느냐 했더니 거절하고 자식을 과거 보게 해주겠다고 해도 사양합니다. 그저 주천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주먹이고 판서고 죽천을 밀치고 옳거니 하고 냉큼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육친의 영달이라면 상전을 젖히고 배신하는 인간 세상에서 월남은 달랐습니다. 죽천은 모르는 일이다. 소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이 소신을 보아 용서하시면 돌아가 꾸짖을 게 있으면 어미 문책하고 나무에게 있으면 나무라고 자를 게 있으면 자르겠으니 월남의 불경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지도 않은 대화가 오간다. 글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번 죽천 귀국 문제에 하도 감동해서 벼슬을 내리려 하였는데 아직 죽천이 떠돈다고 사양하면서 죽천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범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배로운 신하입니다. 예, 전하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저와 월남이 응당 전하의 신하인 점을 믿어 주옵소서.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내게도 이런 신하가 생겨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게도 내 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신료들이 전부 파가 다른데 이제 보니 죽천과 월남이 완벽한 내 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벼슬 하나를 제대로 못 내리는 무능한 임금인데 월남이나 월남의 자식들은 죽천이 알아서 충성할 자리로 보내주세요. 단 하나 월남에게 내 말도 좀 들으라고도 해주시오. 하하, 지당하옵신 말씀입니다. 월남은 저희의 수족 분신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제가 제어하여 충성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주시고 싶으시면 응당 바로 주시면 되십니다. 어디라고 아니라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남을 겪어보니 내가 죽천이란 사람을 이제 전보다 더 제대로 알았습니다. 다음, 이보시게 월남, 자네가 내 길을 이렇게까지 도두어 주다니 오늘 내 전하로부터 받은 이 치아를 어찌 잊겠는가. 2달 만에 돌아와 대궐에서 나온 죽천의 입이 귓가에 걸렸다. 실은 걱정도 되었다. 잠깐 승린이 형제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 마음이 들키는 것만 같기도 해서다. 그러나 이제 죽천의 심사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더 굳어진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어찌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아닐세.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반복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일세. 어찌어찌 스승의 도움으로 한 단 두 단 올라가 나중에 전하를 배할하면 교만하고 시건방져서 단박에 전하의 눈에만 들려고 아부하던 그것이 우리 조선의 조정 신료들이었다네. 말해 무엇하겠는가.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갖고 나중에 벼슬이 올라가면 도리어 모함하고 임금의 총애에만 환장을 하는 거라. 그러니 거기서 반목이 생기고 배신이 생겨 사실 신료들 간에 신의도 의리도 없었네. 이것이 썩은 신하들일세. 임금이 벼슬을 준다는데 사양했다는 말은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그것도 우전히 모르는 벼슬이라 안 된다 하였다 하니 자네 정말 내가 또 한 번 놀랐어. 저도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승 판서를 준데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탐관오리가 되는 길이고 매간매직하며 국록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찌 대감의 제감마님의 제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 썩었네. 허나씨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도 보아야 하겠지. 자네는 이번 귀국하는 일에서 내 은인일세. 갚아야지. 자식들이고 자네고 내가 가면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게나. 언제 자식들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고. 전하께서 이제는 쉽게 허락하실 것 같으니 참 잘됐어. 그러니까 죽천을 모셔오기 전이다.
월남이 고종을 배할하고 돌아왔던 그날 밤 이야기다. 월남은 많은 생각에 잠겨 잠이 안 왔었다. 그게 자신의 문제라면 간단한 문제다. 근데 자식 욕심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받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역시나 없었던 일로 지원한 얘기다. 그 후 어린 상제가 나타나 다시 월남에게 또 따지고 들기도 했다. 월남 형님, 물론 이 어린 상제가 월남을 꺾을 수는 없던 일이었으나 어린 상제는 마구 대들었다. 지금 승윤이가 몇 살입니까? 승윤이? 그렇지, 지금 21살 들어가는구먼. 일본 유람단으로 갈 때 윤치호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래, 16살이지. 맞아요. 지금 승인이가 그때 윤치호보다 위입니다. 벼슬길에 나가기에 너무 어린 게 정말 맞습니까? 나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직 어리기야 하지. 너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직 어리기야 하지. 그래요. 어린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무지랭이입니까? 농사나 짓는 무지랭이는 아니지만 벼슬은 아니다. 참, 형님도 전하께서 벼슬길 나가라 한 게 아니고 과거를 보게 하자고 하셨어요. 과거 보기에도 어리거나 무지합니까? 야야, 알아는 듣는데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무처럼 차르십니까? 야야, 넌 모른다. 그게 그렇지 않아. 아니, 전하께서 과거를 보라 하시면 별시지 초시가 아니라고요. 또 과거는 형식이고 바로 관리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야야, 그만 둬라. 왜 나라고 자식 사랑이 없겠냐? 너는 나를 목속으로 보느냐? 아이들 생각만 하면 나도 마음이 저린다. 무심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형님이 주먹으로라도 나가시던가. 주먹이 얼마나 높습니까? 단박의 정사품입니다. 유소나 목사가 그렇게 낮습니까? 야야, 낮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높아 탈이지. 너무 높으면 감태에 치여 죽을 일이 있습니까? 목사도 무자격 맞아요? 무자격이라면 무자격일 수도 있고 한다면 못할 일도 없긴 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해하고 순종할 일이지 뭐가 중요하다고 감히 사양입니까? 월남 형님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야야, 알아주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월효가 어떻게 살지요? 형님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했고 왜 집을 떠나와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벼슬이어야 한단 말이냐? 벼슬한다고 다 더러워져요? 형님의 정신은 아는데 벼슬을 받아야 나랄 일도 하는 것이고 자식도 키우고 부모님도 모시는 것이지 바보도 아니고 똑똑이도 아니면 헛똑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듣기 싫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회가 항상 오는 겁니까? 아는데 알기는 뭘 안답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듣기도 싫어요. 야야, 도망가지 말고 앉아. 내 말을 들어봐. 월남이 애를 먹는다.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다. 나라고 왜 생각이 없겠니? 뭔 생각입니까? 말해보세요. 말에 무엇할까마는 벼슬이라는 것은 풀잎에 앉은 이슬이다. 해가 뜨면 금세 마르고 밤이 되면 곧 시드는 꽃과 같다. 어려운 얘기 그만두시고 알아듣게 말해보세요. 그래, 벼슬은 갑자기 받으면 옆에서 흔들게 마련이고 또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흔들고 못하면 못한다고 또 밀어내는 것이고 그러니 벼슬은 일종의 모험이고 투기다. 벼락감투는 때로 목이 날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벼슬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나? 밥을 굽니? 사람은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이 있다. 그 만족을 벼슬 높이로 평가하는 사람은 평생 불만이다. 나는 벼슬보다 진실이다. 가치를 추구하지. 무엇이 가치냐고 할 때 나는 인간성이라고 본다. 죽천대감이 벼슬이 낮아서 내게 벼슬을 못 주시겠느냐? 주고 싶어도 주위에 눈도 있고 벼슬이란 누가 봐도 정당해야지 인심이나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하께서도 인심이나 쓰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야야, 그게 아니고 전하께서야 진심이셨겠지. 그러나 그대로 이해하고 받으면 모양새가 안 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식으로 사양한 것도 아니지만 받아 그러기를 했다고 치자. 죽천이 돌아와 죽천이 그건 아니라 하면 허사다. 벼슬이란 머리 크기와 감투 크기에 맞고 어울려야 안정된 것이고 벼슬이란 적성에도 맞아야 능률이 나는 것이다. 도대체 난 원래 형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영 답이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라. 다 때가 있어. 내가 그릇이 되면 언젠가 받겠지. 땅을 파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풀씨가 가득하여 뒤집어도 싹이 나오고 아무리 새 흙으로 덮어도 새 흙에서도 또 새싹이 나는 것이다. 내게 씨앗이 많이 묻히고 때가 되면 싹도 나겠지. 이러다가 밤이 새고 새벽이 왔지만 어린 상제와는 계속 싸운다. 그리고 얼마 후 이보시게 월남 여보게 갑자기 죽천이 소리를 치는 바람에 다른 생각에 잠긴 월남이 놀란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예 무슨 말씀을 하셨죠? 허허 이거 여건 미국에서부터 이상해. 병 아닌가? 왜 자주 멍하니 정신을 놓느냐 말일세. 자네 자식들 말이라네. 아 예 말씀하세요. 대감께서 어디든 가시면 저도 데려갈 생각이고 언제 자식들 얼굴도 보이고 나서 시킬 일이 있으면 그때 쓰도록 하신다 하셨죠? 허허 얼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로구먼. 예 어디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것입니다. 내가 전하께 받은 그 치아가 내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네. 우리 뭐든 열심히 해보자고. 저는 대감마님의 소아입니다. 어찌 두 마음이 있겠습니까? 알고 있네. 너는 천국에서 나를 돌아오도록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모르겠나만 두고 보세요. 천국이라면 저도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싶어 미안하요.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대감마님과 폐해를 나누어 갖는다면 저는 그보다 영광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 우선은 나도 쉬어야 하네. 몸이 영 전 같지 않아. 그러니 일단 밥이나 먹고 고향이나 다녀오게나. 그랬다가 내 앞길이 늦어지면 자네는 먼저 어디로든 내가 보낼 생각이니까 마음 푹 놓고 내려가 있게. 예. 다음 넋을 잃은 월남. 고향에 내려가라고 짐을 꾸리는데 미국에 갔던 일행들이 밀려 들어왔다. 미국에서 대감마님 모시고 오셨다 하여 문 한 차 왔습니다. 다시. 일본에서 대감마님 모시고 오셨다 하여 문 한 차 왔습니다. 죽천에게 문을 드리고는 바로 월남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다.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줄줄이 번님들 같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모여드는 인파는 갑자기 줄을 이었다. 누가 누구라고 인사는 해도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다 보니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다. 안 되겠네. 미국 얘기 듣는다고 자기네도 같이 온다고 온다고 하는 선비들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있지를 못하고 몸살이 나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겠나? 고향에 가야 한다고 거절하기에는 사람이 몰려 꽁무니를 뺄 형편이 아니다. 미국에서 같이 온 이완용, 이채연, 김노미의 강진이도 자기 집에 올 날짜를 잡아달란다. 이렇게 불러다니며 무수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다 보니 어느덧 훌쩍 보름이 넘어버렸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 다 뿌리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왔지만 월남의 머리는 여전히 생각에 꽉 찼다. 미국에서 1년은 충격 그 자체다.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야무진 꿈이 얼마나 헛술했는가도 고뇌에 잠긴다. 맑은 바람, 시원한 나무꾼을 월남은 안지나서나 미국 문화가 사로잡아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한다. 불가능이야. 나는 못할 일이야. 임금의 훌륭한 신하는 화중전병유, 철부지의 헛된 꿈과 다름없다. 그런 차에 주목으로 내려가려느냐는 임금의 물음은 월남에게 맞는 말도 아니다. 미국을 보고니 판서를 하라 해도 그게 할 일이 아니다. 꼭 하라고 하면 이제야 내키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미국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에게 있어 거기 가서 벗들과 나라의 미래를 어찌 미국처럼 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공부나 하라 하고 녹봉을 준다면 그건 해보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조정에는 그런 벼슬자리가 없다. 하여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맞아. 죽천대감이 가시는 길로 따라 나가야지 혼자서는 갈 길이 아니로구나. 월남은 감당지 못할 마음의 무게에 눌렸다. 나라는 풍전동화처럼 여전히 천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모두 미래가 걱정이다. 나라가 한 첫 번째 일, 갑자기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미국을 배워야 한다. 일본 10번을 배우기보다 미국 1번을 배워야 한다. 어디다 대고 미국 앞에서 일본이 뻐긴단 말인가. 미국이 정답인데 풀 길이 없다. 여보, 다시 넋을 잃고 있는데 월효가 부른다. 애들 향씨는 언제 보게 하실 거예요? 향씨? 자다가 깬 사람처럼 월남이 정신이 없다. 글쎄, 올가을에는 보게 해야 내년에 초시를 보라 하지 않겠어요? 초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 귀전에 남는 말을 모르겠다. 왜 그러세요? 당신 요즘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영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것도 같고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라. 하하,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 근데 왜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십니까? 허허, 내가 그랬어요? 어려가 어린 상제처럼 따지고 든다. 그래도 지금은 양식 걱정 않고 살고 아버님 보약도 아직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미국 갈 땐 한 달은 2가마니, 한 달은 3가마니, 한산관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줬고 죽천대감이 오신다고 할 때는 전하께서 쌀을 10가마니나 보내셨다고도 했죠. 이럴 때 승인이 향씨를 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차,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애들 향씨는 보게 하고 초시 준비를 하자는 소리다. 애들이 공부는 잘합니다. 승인이도 제 형 승윤이만큼 잘해요. 초시라도 걱정 없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다. 월효는 월남이 초시에 낙방한 그 일을 잊은 모양이다. 승인이가 장원할지 승윤이가 장원할지도 모를 정도예요. 올해 보일까요? 그제야 월남이 대꾸를 했다. 아비를 닮았다면 향씨는 돼요. 그러나 아비처럼 초시는 장담 못합니다. 그보다도 내년에 초시가 있다고는 합니까? 지방 관리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정에서 치는 과거는 별시 말고는 없어요. 내년이 3년째인데 한 번도 뺀 적은 없어요. 여기서 복지까지 붙으면 지방에 근무하도록 모두 벼슬자리에 나간다고 합니다. 장원한 사람은 종 7품자리에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 9품이야 못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뭐가요? 저 정도 문제지만 이런 시골에 관하는 물이 더 더럽습니다.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요? 애들 공부는 잘한다니까요. 글쎄 그게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이요. 내가 낙방한 것을 잊었습니까? 설마 아니 지금도 그러려고요? 당신은 일찌감치 잊었으니 다행이요.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한 애들 상처 줄 게 아니라 그냥 공부나 해두라고 하세요. 무슨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수는 무슨 수가 납니까? 당신이 좀 움직여야 뭔 수가 나도 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능이 있어 움직이겠습니까? 날 보고 누구한테 굽실거리러 다니라는 것입니까? 나도 수작을 부리라는 겁니까? 그러게 왜 전하께서 물으실 때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글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소. 드디어 언성이 높아지게 생겼다. 그런데 도무지 죽천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와 한 해가 가도 무소식이다. 이번에는 월남이 올라갔다. 그러나 아직껏 죽천도 쉬고만 있다. 우리는 천국과 미국, 일본 이제는 알아서 마저 주시해야 한단다. 내가 움직이면 각국의 눈이 나를 따라옵니다. 미국에 또 가기는 가야 돼요.
미국 안 가고는 풀 열쇠가 없습니다. 난 이번에 가면 월남은 여기 계시오. 고생은 나 혼자 할 테니 월남은 우리 조선과 한양과 전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조무래기가 무슨 수로 전하를 지킨다 하시옵니까? 농이시죠? 허허, 그게 아닙니다. 곁에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든든하고 언제든 부르면 오면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전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실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나라면 아직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당장 미국이고 아라사도 있는데 이제는 천국이고 일본이고 전과는 다릅니다. 이러는 사이 1890년 6월 4일 대왕대비 신정황후 조씨가 78세로 승하하였다. 대원군보다 12세 연상의 신정황후는 죽천에 대해 각별하지도 무시하지도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었다. 죽천은 늘 균형 잡힌 정치 노선으로 위아래로 원만한 처세자였기 때문이며, 월남은 이런 죽천의 영향을 받아 온건 개혁 정치 사상을 전수받았다. 죽천은 대왕 데뷔 전에 자주 들어 밥, 가루와 미음 등의 수발을 들었으나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 글씨가 참 보면 잘 안 보여요. 예. 죽천은 연이은 곡반진은 차례에 따라서 곡하러 나가는 거예요. 곡반진에 나가며 월남과 곡반진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내려온 월남은 한산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었다. 일본 유난단으로 가기 전 고향에 머물 때와는 달리 월남은 여전히 깊은 시름에 잠긴다. 세상을 떠난 홍영식과 우종국도 생각해보고 미국에서 보낸 날들도 떠오른다. 그러나 다시금 녹봉이 끊겼으니 작년과 금년 89년과 90년은 죽천도 천국 문제로 벼슬을 쉬는 터라 만만하게 보낼 곳도 형편보다 정신적으로 여의치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월남도 억지로 어딘가 어떤 벼슬길을 나갈 생각도 없다. 벼슬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일이나 해서 녹봉만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없는 월남은 설사 녹을 받지 못해도 장래가 중요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장래에 어떤 유익과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월남은 무가치한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짧은 인생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할 이유가 없으며, 게다가 무가치하고도 하기 싫은 일은 벼슬이 높거나 녹봉이 많아도 극히 싫어하는 성향인 자신을 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싫어도 해야 한다는 사고가 굳었다. 가치란 무엇인가? 월남은 고향에 내려온 이후 더 깊은 생각에 자주 잠겼다. 첫째는 옳고 그름을 가려 분별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덕망이 있어 죽천과 같은 상견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는 녹봉이 많아도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대로 녹봉이 적거나 아예 없어도 나라의 장래에 그것이 유익하다면 무일푼이라 하여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공부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월남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죽천 같은 대감을 만날 것이냐. 죽천은 인기에 흠결이 없어 중심이 반듯하고 고정임금의 신하된 도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 고정임금의 반듯한 신하는 그것이 곧 백성을 위한 신하로서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훌륭한 신하의 길이다. 고정임금의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은 죽천을 통해 누가 들어왔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 누차 들어왔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 더 따져볼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해야 죽천의 뜻대로 전하를 모시는가. 그러나 월남의 능력밖이다. 그러니 소원만 빌 뿐이지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아부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신하의 길에 접어들면 10년 공부, 100년 공부가 다 무가치한 것이다. 고정임금의
고정임금이 만족하고 백성에게 유익하고 죽천대감에 신화된 진정한 충신만이 월남의 가치관이 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12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20분 또 걸린 것 같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밭수목원이라고 대전에, 다음 회차를 볼 적에는 이걸 다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도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13부로 약속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박정양 전집, 이거 6권이라고 되어 있군요. 박정양 전집 4권, 이게 6권입니다. 이 6권의 책은 제가 이 월남 이상제라고 하는 민족의 스승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없었다면 제가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은 가장 정확한 자료들입니다. 미국 공사관길, 일본 신사유람단길 말고도 조선왕조실록과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분은 승정원에서 승지를 하신 분이라서 나라 일기록을 잘 하시는 분인데, 나라에서 사초를 쓰는 것은 물론 고종임금의 그 고종실록은요 일제시대에 썼어요. 일제시대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후에 쓰잖아요, 후대 임금이. 순종임금은 뭐 임금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공무와 이 사적인 글과 공문과 사문을 달리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글을 좋아하는, 아주 글 쓰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 계속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많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몇 권입니까? 2권이네, 2권. 2권에 보면은 이 2권에 바로 박정양 대감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권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초사흘 갑자일 해서 애무송 대서기관 궁본은 미야모토죠. 궁본 소일 내견 와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 초나흘 또 왕 애무성 즉 대서기관 미야모토, 미야모토에게 갔다 왔다, 그래서 만났다. 그리고 초 닷새 역시 미야모토 얘기네요. 이번에는 또 다릅니다. 우 대신 엄창구 및 대장성 경 좌야 상민, 이건 이제 다 이거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보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책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책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인본인데 원본은 없고요. 이걸 영인본인데 죽천 박정양 대감의 이게 칠필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갔던 그 일기를 하여튼 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정확한 책이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뭐 잘 모르지만 아주 모를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책보다 더 정확하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이분이 을사늑약 때 이제 이 책에 월남이상제 책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분이 을사늑약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이죠.
태어나는 것은 1841년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 장수를 못 하셨어요. 을사능객 때 자꾸 피를 토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저 토혈분사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분의 이 박정양 전집 6권은 이것은요, 이분이 아까 무슨 뭐 신정황후가 돌아가셔서 뭐 곡반진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요. 행망배례, 단일 행자에다가 바람을 망자에다가 절한다고 하는 배례예요. 절하는 예의. 그분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라서 제가 모르는 말은 또 번역을 못해서 못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미국에 가시고 일본에 가셨던 그것은, 여기에는 아까 말한 이상재 누구 어떤 이완용, 이채연, 이하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쓰여가지고 있어요.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정확하다. 예, 이 책을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2권과 이 책이 잘 맞아요. 물론 다른 것과도 잘 맞지만, 이분의 그냥 직속 제자가 월남 이상재입니다. 이상재 직속 제자는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또 얘기가 많이 달라요. 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제자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 다음 13부를 읽어드릴 차례죠. 이거 오늘은 12부가 제가 몸에 무리가 옵니다. 제가 이제 틀니를 하고 그래서 이거 발음이 참 힘들어요.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좀 나은데 지금 이거 1시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예,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박사님들도 이 책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도안의 노인들을 위하여,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제 12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13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